사과 복귀 플랜 최후 진술 뭘 담을까? 오늘 변론이 최종 종결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자, 2시간 종합 변론 그리고 대통령의 무제한 최종 진술이 오늘 펼쳐집니다. 자, 과연 최후 진술에 예상되는 내용은 정치권에서 어떻게 거론하고 있을까요? 전국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 비상계엄의 불가피성, 임기 단축 개헌 등이 혹시 포함될까 아닐까 등등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뜻 아니다, 조건부는 아니다라는 반박도 대통령 변호인단에선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계엄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이런 발언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줄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거고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국정원 1차장의 이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뭘 잘 모르는 사람의 이런 부탁을 받아서 에이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또 한 번 계속해서 이 메모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야당은 탄핵 인용 혹은 기각 그 결과를 어떻게 예상할까요? 야당의 예상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파면은 필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힘과 극우 세력들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근거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대통령실도 아무리 주문을 외우고 구설한들 윤석열은 8대0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입니다. 탄핵 기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언론에 따르면 대국민 호소용으로 실시한 계엄이 탄핵 공작으로 내란이 됐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의 망상에 헛웃음만 나옵니다. 끝까지 법정에서 내란을 선동할 셈입니까? 내란의 증언과 증거들을 부정할수록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은 더욱 부각될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예, 오늘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들, 변호사, 판사 출신의 의원까지 모셨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판사하셨잖아요. 자, 대통령의 탄핵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불공평성, 공정성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오셨잖아요. 네, 대통령이 최후 진술만 남겨두고 이제 곧 헌재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탄핵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릴 텐데 판사 출신으로서 이 대통령의 탄핵 심리는 기각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인용되리라 보십니까? 그 전에 각하라는 결정도 있습니다. 각하, 이건 뭔가요? 예, 그러니까 본안으로서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각하인데요. 일종의 이제 저는 이 탄핵 재판은 처음부터 각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탄핵 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를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이 탄핵 소추안은 국회 의결을 통해서 탄핵이 된 것인데요. 이 안철수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죄가 없었으면 나 탄핵소추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내란죄라는 핵심적인 부분이 모두 삭제되고 모두 철회된 이 탄핵소추안은 기존의 탄핵소추안하고 동일성이 전 유지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본안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계엄이 헌법 위반이냐, 또 그 헌법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를 정도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과연 이 탄핵소추안은 정당하게 성립되고 정당하게 탄핵소추가 된 것이냐에 대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제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각하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모든 과정이 너무나 불공정하고 절차 위반,
또 그리고 소송 지휘권의 남용이 횡행했고 어제도 헌법학자를 비롯해서 많은 뭐 100여 명의 헌법학자가 속해 있는 학회에서 일종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또 유명한 헌법의 헌법 교수로서는 정말 좌장이신 허영 교수께서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헌법 위반이 많았습니다. 이번 평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잘 꼭 짚고 꼭 토론을 한다면 저는 쉽게 인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각하가 되면 몇 대 몇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아니 각하도 역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각하도 몇 대 몇으로 결정이 된다. 네, 예. 어. 저는 저희가 이제 최초부터 계속 그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이게 소추동일성이 있느냐,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무시되고 진행이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계엄이 있고 이틀 만에 바로 내란으로 만들어서 정말 저희가 내란몰이 선동이라고 하죠. 그 과정의 핵심 증인들, 뭐 곽종근 특정사령관이라든지 또는 홍장원 전 차장의 증인이나 증거가 굉장히 오염되었다는 것이 최근에 많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결국은 내란몰이 선동에서 내란죄 부분 그렇게 해갖고 내란죄라고 막 해서 탄핵을 했는데 뭐 저 헌법재판소 길 시작하자마자 내란죄는 철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진짜 뭐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안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찐빵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소추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아마 치열한 논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각하가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자기 그랬으면 찬성표 안 눌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란죄 뺀 거 다시 한번 국회에서 의결해야죠. 예. 네. 자, 잠시 후에 또 야당 의원께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여론조사 하나 보고서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들은 탄핵 인용돼야 한다 혹은 기각돼야 한다.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탄핵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은 52%, 탄핵 기각돼야 한다는 응답은 45.1%입니다. 오차 범위를 조금 넘어서서 인용 쪽이 많습니다만 야당에서 최근에 밝혔듯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지배적이다. 라고는 보기에는 기각 여론도 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용돼야 한다는 것이 과반을 넘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52.0 대 45.1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8대0 앞서 전현희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김유정 의원님. 네.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8대0으로 인용되는 경우도 있고 6대2로 인용이 될 수도 있고 5대3으로 기각될 수 있고 4대4로 기각될 수 있고 등등등등. 근데 야당에서는 8대0을 딱 여러 차례 여러분이 얘기하셨습니다. 김유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8대 0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인용된다면 8대0. 예, 왜냐하면은 지금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피청구인 측에서 보여줬던 태도는 선전선동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컸고요. 특히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건 그리고 이제 헌재 최근에 또 뭐 헌재 공격하자 이런 뭐 얘기들도 선전 문구도 나오고 있고 또 재판관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공격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사회가 이 헌재 심판 이 선고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대한 염려도 아마 함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관들도. 그러나 이제 그런 염려에 앞서서도 과연 이 탄핵 심판 사건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만 따지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의 징계에 관한 이런 그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4가지 주요 그 쟁점이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엄령 자체의 어떤 절차적 문제랄지 그다음에 포고령 특히 1호에 대한 문제,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그런데 이 4가지 주요 쟁점 중에서 이미 피청구인이 본인이 스스로 자백한 건도 있습니다. 선관위 내가 군인 보냈다. 시스템 점검해 보라고.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황당했잖아요. 대통령직에 있을 때 선관위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점검 한번 해보라고 지시할 수 있었거든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그런데 계엄군을 보내서 시스템을 점검해요.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것. 부정선거 그렇게 주장하고 증거 있다고 하다가 나중에 한 발 빼고 시스템 점검이었다라고 말 바꾸는 것.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저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는 것은 이미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결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내심으로 재판관들도 이미 결론은 저는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0~90%는. 그래서 이것은 전에 박근혜 대통령 경우와 마찬가지로 8대 0일 것이다. 8대 0이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또 전문가분들에게 요 몇 대 몇의 어떤 변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론조사 본 김에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시죠.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정당 지지율입니다. 자, 정당 지지율은 비슷비슷해요. 국민의힘 42.7, 민주당 41.1. 앞서 탄핵에 대해서 52%, 45.1%로 인용 기각의 응답을 달리한 같은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한다 42.7, 민주당을 지지한다 41.1. 나경원 의원님, 이게 뭐랄까? 탄핵이 돼야 한다,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라는 의견, 국민 여론도 양쪽으로 좀 나뉜 것 같은데 뭐 이 대표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여당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압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 조사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이 더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점인 결과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결국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요새 활발한 여러 가지 행보를 하시는데 우클릭 좌클릭 우클릭. 네, 제가 좌충우돌 혹세 무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행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과연 다음 뭐 수권 세력 언젠가 있을 대통령 선거의 수권 세력이 되느냐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종의 민주당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네. 갇혀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결국 그 여론조사에는 아마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저도 계엄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결국 계엄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를 마음대로 하면서 사실상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제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